여러분들, 우리가 형성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김에 녹화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봤던 내용들이니까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보고 어려웠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자, 1번은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기업도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기억 시기는 엘리자베스가 실시했던 구민법이 나와 있네요. 자, 구민법의 내용 우리가 배웠죠. 구민법의 내용은 간단해요.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주자라는 내용이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니은에서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복지를 실시하였다. 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부조나 빈곤구제 정책을 실시했는지 물어본 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쭉 보니까 자, 비스마르크 시대에 뭘 실시했어요? 사회보험, 즉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후 예방적 성격이 아니에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복지 실시했어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이번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디귿이 실시된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자, 정부의 역할 확대. 자, 디귿이 실시됐던 시기, 즉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실시되던 시기, 우리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은 간단해요. 1929년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어요. 자,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자, 많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에 빠진 문제였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다 보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기업들이 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책, 뉴딜 정책이 실시되게 돼요. 자, 뉴딜 정책의 내용은 자, 공공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자, 사람들의 수요, 소비 능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대공황,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죠. 자, 그리고 대량 실업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취업을 보조하고 이 사람들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일하면서 느끼는 어떤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어떤 의무가, 책임이 발생하게 돼요. 그 결과 나타났던 게 바로 미국의 사회보장법이에요. 자, 이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존재했어요. 이 조치의 성격은 우리가 배웠던 사회보험의 성격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자, 우리 이 내용을 봤을 때 정부의 역할 확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확대되었다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4번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리을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신자유주의예요. 자, 신자유주의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잘못됐죠?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대공황 시기에 나타났던 정책은 미국의 사회보장법이었어요. 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계기는, 직접적인 계기는 석유파동,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어요. 70년대 후반이었죠. 자, 우리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두 차례 석유 파동이 끝나고 난 뒤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또 한 가지는 영국에서 나타나죠. 자, 영국의 대통령 레이건. 자, 그리고 영국의 수상 마가릿 대처. 자, 이 두 사람이 석유 파동에 나타났던 이유, 그래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던 이유, 불황에 처했던 이유를 자,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론적 배경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었어요.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이런 사람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경제 사상의 초기,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방임주의가 있죠. 그걸 가장 많이 본따서 만든 제도가 신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더 적합한 건 석유 파동이에요. 따라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미음은 경제적 효율성 달성만을 추구한다. 자, 경제적 효율성 달성만을 추구한다. 자, 이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리을. 제3의 길에선 두 가지 모두 추구했어요. 한 가지는 경제적 효율성, 또 한 가지는 자, 분배의 형평성. 이거 모두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유지하긴 유지하는데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자. 자, 우리가 효율성을 찾으면서 형평성도 찾을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런 명칭이 붙게 돼요. 자,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생각했다는 틀렸죠.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2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2번. 자, 이번에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자,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을 쭉 보면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 목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 내용을 확인했다는 가정하에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자,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렇죠.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우리가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고서였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2번. 자, 개인적 차원에서 복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아니죠. 자, 개인적 차원에서 복지에 접근했던 건 굉장히 옛날에 거의 중세 시대 때부터였다고 보시면 돼요. 중세에는 돈 많은 개인, 귀족들이 있었어요. 이런 귀족들이 높은 사람들이 자, 개인이 굉장히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 된다. 라는 성격의 복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개인에 의해서 이런 복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이렇지 않아요. 자, 돈 많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가 실시돼요. 정부의 정책으로서 복지가 시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사회보장의 영역을 빈곤구조에 한정짓고 있다. 우리가 방금 1번 문제 풀면서 이야기했죠. 빈곤구조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문 내용을 읽어본다면 자,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게 예방에 가깝다는 사실, 즉 사전 예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사회 보장의 영역을 빈곤 구조에 한정시켰다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자, 그럼 4번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자, 사후 처방적 성격.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말만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어떤 걸 강조해요? 사전 예방적 성격. 공급의 예방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보험 같은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자,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 여러분들 쭉 내용을 읽어보면 다양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의료보장을 위해선 의무교육. 정정할게요. 의료보장. 질병은 의료보장으로 대처해야 되고 무지는 교육으로. 불결은 주택정책, 나태는 노동정책. 자, 이런 정책 등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5번도 틀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이 1번이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계속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3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 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한다. 자, 의료급여는 어디에 해당했어요? 바로 자, 우리가 배웠던 공공부조에 해당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나를 확인해 볼게요. 자, 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국민이죠. 국민이라면 모두가 내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시,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나면 그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한다. 즉, 상호 부조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제도 어떤 게 있었죠? 자,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사회보험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 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요.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자, 어떤 걸 제공해요? 도움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자, 여기서 돈을 제공해 주진 않다. 자, 돈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비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금전적인 지원 어떤 거에 해당해요? 우리가 배웠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가는 나보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크다. 자, 근로의욕을 근로의욕을 높인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온 공공부조는 자,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높일 수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높이는 효과가 굉장히 없겠죠. 약하겠죠. 왜? 자, 근로의욕을 높이려면 일하면 어떤 인센티브, 보상을 제공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돼요. 자, 난 어떤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나한테 뭘 줘요? 나한테 혜택을 줘요. 자, 나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런 혜택을 계속 받고 싶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이런 수혜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일한다고 해도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가는 강제가입. 나는 임의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강제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제도였어요? 사회보험이었어요. 자, 임의가입의 원칙이 해당되는 거 어떤 거였어요? 임의가입의 원칙. 대표적으로 사보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면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가가 뭐라고 했어요? 가는 공공부조였고 나는 어떤 거였어요? 자, 사회보험이었어요. 자, 둘 다 사회보험이 아니고 사보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닌 거죠.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와서.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이번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가는 나와 달리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가는 공공부조. 자, 가는 공공부조가 맞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4번. 나와 다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금전적 지원 한번 하는지 볼게요. 나는 뭐였어요? 나는
상호부조, 사회보험이에요. 자, 나는 금전적 지원 맞아요. 자, 우리 다를 확인해 볼게요. 다는 뭐였죠? 사회 서비스였어요. 자, 사회 서비스는 뭐였어요?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었어요.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했죠. 자, 그러니까 둘 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 즉, 사회 서비스는 공공 부분에서만 제공된다. 틀렸죠. 자, 민간 부문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답은 3번. 옳은 설명은 3번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우리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은 어떤 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준다. 어떤 도움의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 아, 사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자, 우리 복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보편적 복지. 그리고 두 번째, 선별적 복지. 자, 보편적 복지는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복지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배웠던 사회보험이 있겠죠. 자,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자,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대상을 선별해요. 말 그대로. 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지급을 어떤 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대상들에게 어떤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게 선별적 복지예요. 대표적으로 공공 부조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사회 서비스가 그럼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느냐 우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전 국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죠. 사회 서비스 대상 누구였어요? 전 국민이 아니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었죠. 강제 가입이 아니었어요. 니은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수혜자에게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비금전적 지원, 사회 서비스의 특징. 맞죠? 자, 마지막 리을. 대상 선정 과정에서 수혜자의 경제력을 고려한다. 수혜자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자, 우리는 이런 가정에게만 지원하겠다. 자, 수혜자의 경제력을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혜자를 선정한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에선 한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의료 급여 등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죠.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 표의 의미는 간단해요. 자, Y축에는 소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X축에는 지원 급여가 나와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 43% 중위소득의 40%보다는 높고요. 50%보다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중간 어딘가에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분히 있겠죠. 자,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교육급여. 정부로부터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중위소득, 내가 만약에 중위소득의 40%보다는 높고 43%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이에 위치한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소득이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중위소득의 30%보다는 돈이 많고 40%보다는 돈이 적은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어떤 거다? 교육, 주거,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색깔이 주황색. 자, 내가 만약에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이 모두를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보기, 기억. 자, 갑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은 어떤 걸 받고 있어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자료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빨간색 소득 구간이 있고요. 노란색 소득 구간이 있어요. 자, 갑이 이 첫 번째 빨간색인 소득 구간에 존재하든지 아니면 갑이 이 두 번째 노란색처럼 보이는 주황색이죠. 주황색이에요. 자,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갑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갑이 1번 구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2번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갑이 1에 속하든 2에 속하든 당연히 받는 건 뭐예요? 주거급여는 모두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억. 갑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됐든 항상 참이에요. 1번이든 2번이든 모두 주거급여는 받게 되죠. 자, 근데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 자, 니은에선 갑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계급여 받는다라는 사실, 정정할게요.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이 주장은 항상 참일까요? 자, 참이 아니에요, 항상.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왜? 갑이 만약에 1번 소득 구간에 해당한다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갑이 두 번째 소득 구간에 해당한다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갑이 어떤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기는 불확실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디귿. 자, 디귿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자,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의 명칭 뭐였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였어요. 대표적인 공공부조의 사례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설명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을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자, 만약에 중위소득이 200이라면 자, 한 사람을 이 나라의 사람, 각국의 사람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 그게 중위소득이었죠. 중위소득이 얼마? 200만 원일 때, 자, 갑은 얼마만큼 벌어야 돼요? 적어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 이것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걸 정리하면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하면 80만 이하가 되겠죠. 자, 각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80만 원 이하일 것이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자, 6번. 자,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을 A부터 C까지 구분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민간 부분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yes라고 대답하고 있는 건 A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아니요. 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즉, 민간 부분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A는 어떤 거다? 사회 서비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B 또는 C는 나머지, 즉 공공부조 또는 어떤 거?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질문이 와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와야 해요. 자, 먼저 B에 대해서는 예라고 나와야 되고요. C에 대해서도 예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니요라는 답변이 나와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에 할 수 있는 질문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어야 하고요. 자, 사회 서비스와는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소득의 재분배 효과 있는가 없는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소득 재분배 효과 있어요. 자, 공공부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이런 사람의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서 자, 사람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복지정책으로서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아까 확인한 것처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같은 형태로 지급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제도였어요. 자, 즉 소득 배분배를 직접적으로 하는 정책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사회보험을 생각해 볼게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높으면,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요. 즉 내가 소득이 많다 하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형태예요. 하지만 내가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때요? 다른 사람 모두 동일해요. 자, 내가 아프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동일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저 돈을 조금만 내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낸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자,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니까 그 많이 낸 비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보험도 역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회 서비스는 어떨까요? 사회 서비스도 기본적인 내용은 사회보험이랑 비슷해요. 능력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해요. 그리고 만약에 능력이 없어요?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요. 자, 그럼 국가, 지자체에서는 돈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낸 사람이 있겠죠. 자, 돈 누가 많이 낼까요? 고소득자가 돈을 많이 내겠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 혹은 능력이 있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 자, 그게 바로 사회 서비스라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도 일정 부분 어떤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공공부도나 사회보험처럼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작을 수도 있어도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답변은 뭐예요? 자, 여기 두 개에는 yes라고 대답하고 여기엔 no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사회 서비스도 역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번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자, 1번은 가에 들어갈 수 없겠죠. 자, 그럼 우리 2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좀 지우고 자, 공공부조 어떤 거예요?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죠. 사회보험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에요. 두 개의 공통점 맞네요. 자, 그럼 사회 서비스는 어떤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회 서비스는 어때요? 비금전적 지원. 그러면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공통적인 공통점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2번 답은 가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3번 쭉 보도록 할게요. 3번. 수의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가?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아니에요. 자, 공공부조는 수혜자랑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달라요. 그쵸? 수혜자랑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랑 같지 않아요. 달라요. 자, 그래서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말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yes가 아니라 no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비용을 많이 낸다고 수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비용을 많이 내든 비용을 적게 내든 자, 우리 모두 어떤 혜택을 받아요? 동일한 혜택을 받아요. 그쵸? 수혜, 비용 서로 관련이 없어요. 자, 사회보험도 당연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둘 다 yes, yes라고 대답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없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4번 안 봤네요.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현재 직면한 위험에 대응. 자, 이 질문은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진 공공부조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아이고. 자, 그러면 질문. 가의 질문이 공공부조입니까? 라는 게 들어갔을 때 둘 다 yes라고 대답할 수는 없죠. 물론 공공부조는 네, 내가 공공부조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난 공공부조가 아닌데요. x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된다.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는 이거 좀 잘못 설명한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앞에를 잘 안 읽고 뒤에만 가지고 좀 해설을 했었는데, 자,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정부랑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자,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회 서비스네요. 선생님은 이 뒤에 부분만 보고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사회 서비스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자, 이 질문은 사회 서비스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쵸? 자, 사회 서비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공부조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사회보험은 뭐라고 답변해요?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번도 당연히 아니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에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6번 문제 맞죠? 6번 문제의 답이 2번이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7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7번. 자, 7번. 7번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여러 가지 힌트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는 자, 65세 이상 인구가 20% 증가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여기.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무엇을?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왜? 자, 둘 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니까 둘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A도 yes, B도 yes라고 대답하니까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C는 뭘까요? 둘 다 금전이니까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겠죠. C는 뭐? 사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회 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다음 힌트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가? 자, 이 질문을 통해선 뭘 구별할 수 없다?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자, 이 질문은 뭐였어요? 당신이 공공부조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공공부조입니까? 라고 했을 때 둘 다 yes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구분할 수 없는 거겠죠. 둘 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B가 뭐라는 거예요? B가 바로 공공부조라는 거죠. 자, 공공부조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A를 보도록 할게요. A는 사회보험. 나머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국민연금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자, A는 B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자, 사후 처방적. 뭐가? A는 사후 처방적. 자, A는 뭐였어요? 자, A는 사회보험이었어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해요? 아니죠.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했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이번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B는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된다. 자, B를 보니까 B는 뭐예요? B는 공공부조예요. 자, B가 강제가입 원칙? 아니죠. 자, B는 강제가입시키지 못해요.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2번도 역시 틀렸어요. 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2015년 대비 2018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은 줄었다. 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우리가 배웠던 사회보험이죠. 자, 사회보험은 A였어요. A. A의 수혜자 비율 어떻게 됐나요?
2015년에는 19.6%에서 2018년 39.2%로 늘어났어요. 잘못된 설명이죠. 자, 그럼 4번 볼게요. 자, 2015년 대비 2018년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자,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는 뭘까요? 그쵸. 우리가 배웠던 사회 서비스예요. 자, 사회 서비스는 C였어요. 자, C, 수혜자 수. 수혜자 수예요, 이번에. 수혜자 수는 변함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자, 우리 간단한 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2015년과 2018년 두 가지 연도가 있다라고 볼게요. 이때 전체 인구수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전체 인구수 2015년에는 100명이 있었어요. 2018년에는 20% 늘어나서 120명이 됐어요. 자, 20%가 늘어났죠. 자, 그러면 이때 수혜자 비율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2015년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50%가 수혜를 받았어요. 2018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율 50%의 사람이 수혜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때 각각 수혜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 곱하기 수의 비율이 되겠죠. 100의 50%, 50명이 수혜자였어요.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 120명의 50%, 60명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수혜자는 2015년 50명에서 60명으로 몇 퍼센트 증가? 인구 증가율과 똑같은 20%가 증가했어요. 자,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 4번 문제 이해할 수 있죠. 자, 볼게요. 자, 지금 4번 문제처럼 수혜자의 비율 2.3%, 2.3% 동일한 것처럼 수혜자 비율 50%, 50%로 동일해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전체 인구수는 어떻게 됐어요? 20% 늘어났어요. 100명에서 120명으로. 자, 이때 수혜자 비율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50에서 60명으로 20%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수혜자 수가 변함없다라는 이 말은 잘못된 말이 되는 거예요. 비율이 똑같으면 수혜자 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전체 인구가 변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5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지급되는 제도. 즉, 자, 공공부조예요. 자, 공공부조의 수혜자 증가율은 20%가 되지 않는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공공부조 B였어요. 자,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은 7.2%에서 7%로 0.2%포인트 줄어들었어요. 자, 이때 수혜자 증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0%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왜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비율이 동일했을 때 인구 증가율이랑 수혜자 수의 증가율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렇죠? 비율이 똑같을 때. 자, 근데 만약에 비율이 더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만큼 증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비율이 낮아지면 인구 증가율보다 더 적은 수준의 수혜자가 증가하겠죠. 왜? 이만큼 감소한 만큼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뿅뿅뿅뿅뿅.
수혜자 비율도 또 줄어든 걸 가정해 볼게요. 이번에 수혜자 비율 45%로 수혜자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혜자 수의 증가율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20%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수혜자 수 얼마일까요, 여러분? 120에 45%. 계산하면 54명이죠. 자, 그러면 수혜자 수의 증가율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수혜자 수의 증가율. 뭐 이거 곱하기 100 해야겠죠, 여러분? 얼마? 8%예요. 자, 인구 증가율은 20%인데 수혜자 증가율 8%예요. 왜? 수혜자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처럼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자, 인구 증가율로 올라간 수혜자 증가율이 좀 상쇄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8번 문제에서 자, 여기 이건 잘못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걸 지우고 나서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을 해요. 자, 그리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나. 가나는 공공부조 또는 사회보험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가는 자, 직면한 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다. 즉, 가는 뭐다? 정정할게요. 공공부조다. 자, 그럼 나는 뭘까? 나는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 사회보험이다. 자, 가는 공공부조, 나는 사회보험.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쭉 읽어보면 우리 한 가지 더 힌트가 있어요. B지역의 전체 인구는 A지역 인구의 2배이다. 즉, 이 말은 뭐냐? 자, 지역별 인구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가정해 볼게요. 자, A지역의 인구수는 A, B지역의 인구수는 B, C지역의 인구수는 C예요. 자, 이때 밑줄 친 내용은 B지역의 인구는 EA, A지역 인구의 2배이다 라고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수급자들의 수예요. 자, 우린 수급자의 비율 필요하지 않아요. 수급자의 수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린 수급자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지역의 수급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A지역의 수급자 수는 A지역 인구 A지역 수급자 비율로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A지역의 인구가 A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뭐? 0.03. 자, 우리는 공공부조를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왜 공공부조를 예시로 보냐? 우린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동일한 것끼리 좀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조로 좀 맞춰 볼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더 계산하기 쉬워요. 왜? 미지수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죠. 우리 줄일 수 있는 미지수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볼 건데 공공부조의 A지역 수급자 비율은 3%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공공부조에 자, A 지역 수급자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A 지역의 인구 A의 자,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 0.03을 곱하면 이 지역의 수급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공공부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정석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 볼게요. 먼저 0.03 곱하기 A. 자, 이것의 의미는 방금 말한 것처럼 공공부조의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A 지역 수급자 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0.04 곱하기 B는 뭐예요? 공공부조의 B 지역 수급자 수예요. 자, 0.07 곱하기 C는 뭐예요? C 지역 수급자 수고요. 자, 마지막 0.04 곱하기 가로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로 닫고.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전체 수급자 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A 지역 수급자 수 더하기 B 지역 수급자 수 더하기 C 지역 수급자의 수는 전체 수급자의 수가 된다라는 식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계산하기 복잡하죠. 왜? 소수점이 나오면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좌변과 우변에 모두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곱하기 100,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돼요? 깔끔하게 정리되죠. 3a 플러스 4b 플러스 7c는 얼마? 그쵸?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괄호를 풀 수 있겠죠. 자, 괄호를 풀면 우리 동일한 두 가지 값이 보여요. 우리 양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지워도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값이 동일한 걸 기준으로 지역 인구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전체에서 이걸 빼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A는 A끼리 묶고요. C는 C끼리 묶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이건 바로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A는 A 지역의 인구는 C 지역의 인구의 3배이다 라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우린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정보는 제시문에 나왔던 거. B는 2A라는 정보. 두 번째 정보는 A는 3C라는 정보.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보에 우린 한 가지 가정을 추가해 볼게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가정 해보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0명이다 라고 해볼게요. 물론 소수점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100명 해도 괜찮은데, 자, 우리 100명으로 하게 되면 소수점으로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제어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 A가 얼마만큼인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린 여기서 이미 구했어요. 자, 구한 값들을 여기에 대입할 거예요.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그대로 있고요. 우리 B를 A로 바꿀 수 있어요. B는 얼마예요? 이 A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아이고. 그쵸? 자, 그리고 C도 바꿀 수 있어요. A로. C, A로 어떻게 바꿔요? 이거에 따라서 C는 3분의 1 A예요. 자, 이게 얼마? 1000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분수 계산할 수 있죠. 자, 분수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분수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분수를 계산하면 자, 그럼 A는 얼마예요? B는 얼마예요? B는 2A 600이 되죠. C는 얼마예요? C는 3분의 1 A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 B, C 지역의 인구수가 각각 구해졌어요. 자, 한번 우리 대입을 해볼게요. 자, A 지역의 인구수 300, B 지역의 인구수 600, C 지역의 인구수 100, 전체 인구수 1000. 자, 우리 전체를 1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각각의 비율을 다 구했어요. 자, 각각의 인구수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젠 우리 각각의 수급자 수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먼저 공공부조의 수혜자 수를 계산해 볼게요. 수혜자 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 지역의 인구에 0.03을 곱하면 된다. 자, 300 곱하기 0.03은 9가 될 거예요. 300 곱하기 이번엔 사회보험 해볼게요. 300 곱하기 사회보험은 25% 차지하고 있으니까 0.25 얼마예요? 75. 300 곱하기 0.04 600 곱하기 0.04 얼마예요? 24. 자, 600 곱하기 0.05 얼마? 330. 자, 100 곱하기 0.07 얼마예요? 7. 0.75 곱하기 100 75. 자, 1000 곱하기 0.04 40. 1000 곱하기 400 0.48 48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수급자 수를 우리는 계산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상호부조의 원리. 자,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상호부조는 어떤 건가요? 상호부조를 원리로 하는 건 사회보험이죠, 여러분. 자, 사회보험의 경우 A지역 수급자 수는 얼마? A지역 수급자 수 75. 자, B지역 수급자 수 얼마? 자, B지역 수급자 수 330. A지역 수급자 수가 B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이건 잘못됐죠. 330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번.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어떤 제도? 바로 공공부조예요. 자,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의 B지역 수급자 수. B지역 수급자 수 얼마예요? 24. 다음 C지역 수급자 수 얼마? 7. 근데 이거의 세계배구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어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24는 21보다 같거나 크다. 성립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3번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자, 이 제도의 경우 C지역 수급자 수는 A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자, 강제가입 원칙인 거 사회보험. C지역 수급자 수 얼마? C지역 수급자 수 75. 자, 75가 뭐보다 더 많다? 좀 지울게요. 위에 건. A지역 수급자 수. A지역 수급자 수 얼마? 75.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그래서 3번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이번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은 정부의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어떤 거다? 공공부조다. 자, 공공부조를 볼게요. 우리 공공부조라고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공부조. 공공부조에서 어떤 거? A지역과 C지역의 수급자 합. 자, A지역 얼마? 공공부조 9. C지역 얼마? 7. 이게 뭐보다 많다? B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B지역 수급자 수 얼마? 24.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16보다 24가 더 크죠. 틀렸어요. 자, 이렇게 수급자 수를 구하면 여러분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 자,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어떤 거? 밑엔 좀 지울게요.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는 우리가 배웠던 공공부조예요. 자, 공공부조의 갑국 전체 수급자. 갑국 전체 수급자 수 얼마예요? 40. 자, 이것과 뭐랑 비교해요?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자,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건 사회보험이죠. 자, 사회보험의 누구? A지역 수급자 수. 자, A지역 수급자 수 얼마? 75. 자, 이것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40이 75보다 많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풀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밴드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